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번에 타이거 ETF들을 정리하면서 1억 원을 새로 세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4년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샘플로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이 상승하던 시장이 하락하던 7%만 목표로 하자라는 그런 샘플 포트폴리오였고요. 5가지 ETF를 가지고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ETF를 해보니까요, 사실 큰 수익은 얻지 못하지만 큰 하락도 없습니다.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시장과 무관하게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큰 이변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타미당 2호 그리고 커버드콜 나스닥 가져가고요. 나머지 미국 배당과 미국 S&P 500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 배당이 성장한 슈드보다 더 표준 편차가 낮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하방을 가리킬 때 혹은 금리 인하를 할 때 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배당 수익률 6.5%만 가져가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해외에 편입된 자산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대표적으로 JR 리츠 같은 것들 지금 가격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7%만 애초에 목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책 구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도 댓글도 많이 봤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형과 공격형 사이에 있는 것이 스파이 같은 혹은 나스닥 같은 그런 지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큰 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슈드와 제피 같은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들, 아니면 타미당 기본, 배당 귀족 방금 보여드렸던 거, 그다음 제피와 타미당 3 정도가 큰 틀에서 ETF 중에 안정형이다라고 분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격형은 커버드콜, 특히나 타미당 7이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TLT, 채권의 장기 투자, 그다음에 리츠도 사실 원래 여기 있지 않았었는데 리츠가 일로 분류됐습니다. 었습니다. 그리고 30년채에 대해서 채권과 그리고 TLTW 같은 채권의 커버드 콜도 공격형으로 분류를 해놨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 계좌를 손볼 거고요. 제 계좌는 슈드와 제피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계좌에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 계좌입니다. 돈이 생기면은 모으니까 사실 편한데요. 빨리빨리 모으면 빨리 더 복리로 불어난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자, 슈드나 제피는 언제 들어가도 시장에 대한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5년 동안의 차트거든요. 5년 동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가격이 22불에서 25불 혹은 조금 많을 때 27불, 29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도 실패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 3%에서 5% 그러면서 배당이 성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드는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만 또 여기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피는요, 시장이 얼마나 시장과 무관하냐면 5%, 아니 5년짜리 차트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되게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55불을 기준으로 위로 5불, 아래로 한 2, 3불입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을 보시면 54불에서 60불 움직이는 게 다예요. 거의 시장에 실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특히나.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은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17%를 매월 지급해주는 게 바로 제피의 특성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좀 더 업데이트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약간 옆으로 새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배경 지식도 중요하니까 보시면, 슈드가 상장한 때부터 1월 21일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QQQ가 나스닥, 슈드,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나스닥은 사실 최근 2년간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좀 넘사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만큼 또 하락폭도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슈드와 S&P 500,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간으로 10%씩 상승하는 S&P 500과 슈드의 연간으로 환산한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실패가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슈드가 장점이 있는 건데, 물론 이 시간을 녹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500이 배당이 1%대에서 연간 10년간 지금 6%씩 오르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3.5%의 배당이 연간 10%씩 성장하다 보니까 이 속도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복리로 쫓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슈드의 장점이다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진짜 안정적이고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사모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 카페에다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글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상되는 포트폴리오는 총 5개입니다. 에이스와 코덱스로 구성을 해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해주시는 타임폴리오 그리고 라이즈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데 이번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졌습니다.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빅테크 탑 7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 액티브, 우리가 많이 보여드렸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액티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리츠 부동산과 그리고 나스닥 채권 혼합 액티브고요. 장기적인 성과에서 커버드 콜인데 국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채가 갑자기 급등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덜 느껴진다라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약간의 급등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까지 노린 포트폴리오입니다. 조금 공격적인데요. 비중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중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매수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나 또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비중을 같이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리츠 먼저 티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였습니다. 실제로 4,150원인데 얘는 수정 주가예요. 수정 주가는 뭐냐면은 배당이 다 반영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분배락 이런 거 관련 없이 분배락과 그리고 배당이 들어온 것들이 같이 포함된 차트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쭉 놓고 보면 1년 동안에 가격은 많이 하락했을지언정 1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합입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때가 배당 수익률이 실제로 6.5%대였단 말이죠. 시가 배당률로. 근데 지금은 9% 가까이 나와요. 8에서 9%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배당을 받으면 이때부터는 플러스 나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실제로 실물 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했지 그리고 부동산이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면서 이 오른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지수가 너무 좋았을 때는 부동산 리츠가 좀 외면받았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아지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츠는 절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자산 형태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정주가로 보시게 되면 4,750원에서 현재 4,620원으로 약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부동산 물건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더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타이거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건 다음 리츠 시간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주식이 좀 만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목표를 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정도 모을 건지 언제까지 모을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하나가, 주식이 만만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환율을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2년 동안 상승장만 겪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이 쉬워 보일 수 있고 만만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의 환율이 상승했던 포인트,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의 기본적인 수익률의 상승에 기여했던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더라도 5%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환율 측면에서 분명히 보너스 알파가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이 또 빠질 때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식이 빠질 때는 환율로 해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TF를 고를 때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모를 방지할 수 있는지, 남들 막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막 방황하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또 챌린지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이 리딩하고 있는데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포트폴리오에서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 ETF들은 없는지, 대표적으로 라이즈 위클리, 코스피 커버드 콜 같은 것들, 지금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커버드 콜은 가장 큰 생명이, 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을 주고 이 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켜서 프리미엄의 배당 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코스피는 변동성이 죽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1% 넘는 배당은 결국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줘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코스피가 2,500이 아니라 3,000까지 올라가야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연금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절세계좌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중과세나 아니면 외국 납부세액, 외납세액에 대한
절세 계좌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만큼 ETF는 투명한 시장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투자하시면서 내가 주식을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건 정말 큰 오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슬 3배짜리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레버리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양자 컴퓨터 들어가 있고요. S&P 500의 ETF는 여기 7위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것도, 아이온큐 같은 것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건강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S&P 움직임 같은 것도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만 모아가는 거는 이렇게 이틀 2달 연속으로 20% 빠진 장에서는 못 버텨요. 그래서 시장이 하방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방할 때 또 좋다 하다가도 또 한 방은 두드려 맞고 또 내년 돼서 또 두드려 맞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P를 무작정 10년 모아가라고 한 사람들, 10년 동안 모아본 사람 제가 보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정답입니다. 안전하게 7%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입니다. 자, 움직임을 감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빠져도 오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고요. 그리고 포모를 방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중점이다.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큰 포트 5개로 비율을 조정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모를 방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고 지금 주가도 매우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올라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올라 있는 종목고 떨어지는 종목도 들어가 있고,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하면서 다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브로드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는데 브로드컴이 좀 밀렸습니다. 빅테크 7개에 들어가 있고 탑 7, 그리고 플러스로 3개, 메이저리그 7개와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7개와 마이너리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가 올라갔다가 3개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총 10개의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입니다. 정말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이 좋아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때 1년 동안에 95% 오를 때 이 에이스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8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을 잘 따라와주고, 이거 없으면 혹은 이런 종목 없으면 ETF 모아가는데 힘들 수 있거든요. 저도 느껴봤고, 그래서 한 번씩 이상한 것도 하다가 털리고 비트코인도 해봤고요. 근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전하게 큰 자산은 이렇게 불려가는 게 맞습니다. 절대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방을 잘 따라가는데, 이때 엔비디아가 폭락했을 때 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자, 그만큼 오르지도 않는다라는 부분, 덜 오른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시장을 큰 틀에서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포모를 방지하는 포트폴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포트가 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아마존과 구글, 엔비디아 뭐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와 애플, AMD가 있었는데 AMD가 빠졌어요. 그래서 AMD가 딥시크 나오면서 완전 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T모바일이 1%가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다시 또 8%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브로드컴이 사실 핵심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또 빠지고 있는데 그 비중이요. 근데 주가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 일단 최소 10% 이상 50% 이하인데요. 요거는 제가 뭐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무책임하지만 저는 나이가 어리실수록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에이스 빅테크와 코덱스 미국 AI 테크인데요. 뭐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씩의 또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개 선택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가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뭐 얘가 엔비디아가 높았으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또 뭐 엔비디아 대신에 애플이 높았으면 좀 더 밀렸던 건데 다시 애플이 올라가면 또 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나 타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큰 틀에서 에이스와 코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중 차이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10개 종목 가지고요. 비중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슬라가 관세 때문에 최근에 좀 밀렸었잖아요. 근데 관세가 다시 회복하거나 아니면 면역 생기면서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테슬라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이스와 코덱스가
같은 수수료, 같은 총 보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에이스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코덱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원은 배트맨의 해라고 해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었는데 이 B가 들어가면서 이 브로드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요 배당주의 성격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배당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0년 동안의 배당이 15배나 오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평균으로 슈드보다 더 많은 성장을 기록했던 게 바로 이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주가도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주가가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자로 다시 캡처해 보니까 이렇게 다시 다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2월 27일로 발표될 거거든요. 요때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 전에 저는 들어갈 생각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을 말씀드릴 때 코카콜라를 그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63불이었네요 이때. 지금 보면 68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 개별 종목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요렇게 멤버십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요렇게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 말고도 리츠를 바탕으로 먼저 조금 가벼운 종목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큰 틀에서 포트폴리오 3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